중국 충칭에서 폭염을 식히려고 인공 강우를 뿌렸는데 예상치 못한 강풍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충칭은 중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낮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갔지만 인공 강우 덕분에 기온이 10도나 내려가고 가뭄도 해소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함께 초속 34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거예요.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가고 가로수나 오토바이들이 쓰러지며 도시가 엉망이 됐어요. 현지 기상당국은 이 폭풍이 인공 강우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대기에 쌓인 불안정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서 그런 거라고요. 게다가 습도까지 올라가서 도시가 마치 사우나처럼 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질 거라는 예보가 나왔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매우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로 인해 많은 사실들이 감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이야기는 이 언론 통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자입니다. 이번 사연은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접하실 텐데 끝까지 꼭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자 루이입니다. 물론 이 이름은 가명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언론인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정부를 비판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중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직장 내 징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저 역시도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명을 쓰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언론인으로서 제 본분을 지키고 싶어요. 진실을 보도하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니까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최근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슈퍼태풍 야기에 관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조차도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언론 통제가 아주 철저한 나라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환경 속에서 활동하면서 항상 큰 부담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기자로서 제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하는 순간 그로 인해 제가 겪게 될 불이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순간 저는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 사건을 계기로 저는 그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전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태풍 야기는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로 지난 9월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중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 태풍의 최대 중심 풍속은 시속 245km에 달했어요.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시속 245km의 바람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스포츠카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이 정도의 강풍이면 건물의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날아가는 수준이에요. 심지어는 대형 트럭이나 무거운 물체들도 쉽게 공중으로 떠오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하이난성과 광동성 일대에서는 수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가고 건물들의 유리창들이 산산조각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태풍 야기는 중국 남부 지역을 2번이나 강타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이난성 원창시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동성 시원현에 상륙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이미 태풍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광둥성과 광시성 지역은 지난 7월에도 2주간 폭우로 인한 기록적인 홍수를 겪은 바 있는데 그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이번 슈퍼태풍 야기가 덮친 거예요. 자연재해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비와 폭풍에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태풍의 피해를 축소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정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직접 본 것만으로도 하이난섬 일대는 태풍이 휩쓸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전봇대들이 쓰러지며 전기가 끊긴 지역이 많았죠. 상가들은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들이 크게 훼손되었지만 정부는 빠르게 복구할 수 있을 거라는 식의 발표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주민들은 당장 전기도 없고 식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는 태풍 피해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겠지만 저희 중국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태풍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경고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저희는 이번에도 태풍이 오기 전에 충분한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해외 뉴스를 통해서 태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특별한 경고나 대피 명령이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태풍이 상륙한 후에야 비로소 그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사건이 더 심각한 이유는 단지 자연재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 정부가 얼마나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태풍 야기가 상륙하기 전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묵살하고 대중에게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죠. 그리고 태풍이 상륙한 후에도 피해 규모를 축소하며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언론 통제였어요. 2018년 제가 태풍 망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방송을 통해 태풍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니 주민들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그 발언이 문제가 되었어요. 당시 회사에서는 저에게 큰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정부의 지시 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방송에서 제 생각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계속 감추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이번 태풍 야기와 관련해서도 저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상황을 전하는 기사들은 빠르게 삭제되고 있으며 그 자리는 정부의 공식 입장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역에서는 수백만 명이 대피하고 있으며 많은 건물들이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는 내용만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정부의 발표만을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태풍이 중국 정부의 인공강우 실험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9월 초 중국 정부는 극심한 폭염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강우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폭염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그 직후 예상치 못한 강력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공강우가 기상이변을 초래한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과 기사는 빠르게 삭제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려 했지만 상부에서 금지 명령이 내려와 더 이상 보도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번 태풍 야기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언론인으로서 저는 제 본분을 다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정부의 검열과 통제 속에서 저는 그저 정부의 발표만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실을 알리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끔 한국의 언론 자유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한국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죠. 예상 경로부터 예상 피해, 그리고 대비 방법까지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희 중국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감춰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갖추고 있죠. 재난 문자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하고 각 지역별로 세분화된 대피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중국에도 있었다면 이번 태풍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여전히 정부의 통제 속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장은 혼란이 생길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혼란은 과도기에 언제나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상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합니다.
만약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까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도 저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어요. 언젠가는 중국도 진정한 언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요. 그때까지 저는 저의 역할을 다하며 진실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자로서 한국의 여러 면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자연재해나 재난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대비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무엇보다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기자들이 국민을 위해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저는 언제쯤 중국도 한국처럼 언론이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을까? 자주 상상하곤 해요. 부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와 그 속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의 현실에 대해 조금이나마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